오늘은 검색 광고 설정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광고 캠페인 생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접속하시면 등록된 캠페인이 없는 빈 광고 계정을 마주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새 캠페인 만들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유형, 파워 컨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유형, 플레이스 유형으로 총 5가지 유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캠페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설명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광고 목적에 따라서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던 캠페인 설정이 있다고 하시면 기존 캠페인 설정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형을 살펴보시면 먼저 파워링크 유형입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통합 검색 및 다양한 영역의 텍스트와 사이트 링크를 노출하는 기본용 검색 광고입니다. 해당 기본용 검색 광고는 DB, 이커머스 계열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골고루 집행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쇼핑 검색 유형으로 네이버 쇼핑의 검색 결과 화면 등의 상품 이미지와 쇼핑 콘텐츠를 노출하는 판매 유도형 검색 광고입니다. 해당 지명 같은 경우에는 이 DB 업종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한 채널로 기본적으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광고주 분들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워 컨텐츠 유형으로 블로그, 카페 콘텐츠를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및 콘텐츠 지면에 노출하는 정보 제공형 검색 광고입니다. 다음은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유형으로 상호와 같은 브랜드를 연관 키워드 또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일반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다양한 콘텐츠를 노출하는 브랜딩형 광고로, 기존에는 신제품 검색 광고는 별도로 부킹해서 진행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브랜드 검색처럼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름 또는 브랜드와 연관성 높은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자사와 관련된 키워드로 운영이 가능하고, 신제품 검색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출시한 신제품과 관련된 제품을 광고하는 채널로서 여기서 나오는 신제품 6개월 이내 출시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레이스 유형입니다. 플레이스 유형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의 업체 정보를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 및 콘텐츠 지면에 노출하는 지역 정보 광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상공인이 많이 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드릴 광고는 바로 파워링크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세팅하는 광고고, 기본적으로 다른 광고주님들도 내 업종과 상관없이 많이 세팅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파워링크 기준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캠페인 이름을 임의로 설정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하루 예산과 고급 옵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동안 이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게 되는데, 최소 해당 금액에서 해당 금액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단위 같은 경우에는 10원 단위로 입력이 되고, 이 금액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광고 캠페인을 세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예산이 있고 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캠페인 예산을 거는 경우도 있고, 해당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룹에도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캠페인이 더 예산 관리가 용이할지 혹은 그룹으로 예산을 관리하시는 게 용이할지에 따라서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균등 배분이라고 있습니다. 해당 균등 배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내가 설정해 놓은 예산을 시간대별로 골고루 노출됐으면 좋겠다라고 시스템상한테 일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로 설정하였을 때 예산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24시간 노출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라 광고가 노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노출이 균등하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은 기간입니다.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캠페인의 노출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작과 종료 날짜를 설정할 수 있어서 임의로 지금 당장 라이브하지 않아도 되는 캠페인을 사전에 세팅하시거나, 혹은 종료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날에 오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통해서 설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추적 기능입니다.
클릭된 광고에 대한 정보를 광고주의 사이트에 전달하는 기능으로 URL 파라미터에 전달되는 정보에는 검색어, 캠페인 유형 등이 포함되며 자체 로그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광고주와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하는 광고주 모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하는 광고주가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선택하여 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향상된 웹 로그 분석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하는 광고주만 활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추적 기능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환값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를 설정하거나 추적 경유 사이트를 기입하셔야 됩니다. 추적 경유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 분석 외에도 많은 전환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제한 없음으로 설정하고 기간은 오늘부터 그리고 추적 기능은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이 하나 생성되었고 캠페인 유형은 제가 선택한 것처럼 파워링크로 설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새 캠페인이 있다면 해당 화면에서 집행해 주시면 되고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캠페인 생성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캠페인 만들기에 이은 광고 그룹 생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고 만들기를 통해서도 광고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캠페인 만들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미 캠페인이 만들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식으로 광고 그룹을 생성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광고 계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이 정해져 있고 캠페인 하위에 그룹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 같은 경우를 대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고 그룹이 중카테고리 그리고 키워드와 소재가 소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일전에 테스트라고 만들어 놓은 이 파란색 캠페인을 눌러보시면 광고 그룹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그룹이라고 파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광고 그룹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새 광고 그룹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과 다르게 많은 내용을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광고 그룹 이름입니다. 캠페인 이름도 동일하게 광고 그룹 이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광고 계정에서 해당 그룹과 캠페인을 잘 볼 수 있게 임의로 이름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광고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서 광고 이름에 맞춰서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그룹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룹 테스트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URL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제가 광고 계정을 만든 게 없기 때문에 URL이 뜨는 건데 비즈 채널 만들고 사이트를 만들고 URL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해당 URL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설명이 조금 난해해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해당 URL 기준으로 노출 URL이 설정이 되고 보시면 노출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되는데 URL의 노출 부분이고 저희가 각 소재에 설정하는 URL 같은 경우에는 연결 UR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노출 URL과 연결 URL 같은 경우에는 .com이나 co.kr과 같은 모 URL 같은 경우가 동일해야 검수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URL이 있다라고 하면 그 URL을 명확하게 기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우선 저는 비즈 채널 이름은 테스트고 사이트 이름도 테스트입니다. 여기서 비즈 채널 이름과 사이트 이름이 무엇일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비즈 채널 이름 같은 경우에는 광고 계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고 사이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출 가능한 영역, 즉 저희가 해당 광고를 노출시켰을 때 URL이 뜨시는 업체명에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저희 회사 URL을 넣었고 이미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ampm_test.co.kr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 이후에 비즈 채널을 삭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임의로 타인의 URL을
비즈 채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하시는 비즈 채널이 성인 사이트 혹은 비회원이 이용할 수 없는 회원 전용 사이트입니까? 라는 부분에 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계정을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비즈 채널 검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URL을 설정할 수 있도록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광고 생성하기 전에 비즈 채널을 만들기를 누르셨다라고 하시면 저처럼 기입하는 창 없이 바로 선택하는 창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비즈 채널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URL을 내가 등록할게 라고 해서 선택하셔도 무관하고, 다만 해당 광고 그룹이 가질 수 있는 URL은 한계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하는 URL이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본 입찰가입니다.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광고 클릭당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을 설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최소 70원에서 10만 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10원 단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동 입찰 같은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이 하루 예산 내에서 클릭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광고 노출 여부와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를 조정하는 형태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장애 또는 광고주님의 과실 등으로 인한 자동 입찰 기능의 오작동, 미실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좀 광고 운영의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정 순위를 맞추는 자동 입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 입찰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입찰가 70원으로 설정을 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예산은 광고 캠페인에서도 걸 수 있지만 광고 그룹에서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하고 광고 그룹에서 둘 다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부분의 예산을 잡아야 되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캠페인은 하위에 다양한 그룹을 생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그룹별로 예산을 가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1번 그룹에 2만 원, 3번 그룹에 3만 원, 4번 그룹에 5만 원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총 합은 10만 원이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캠페인의 총 예산이 8만 원일 경우에는 해당 광고 기준으로 A그룹은 최대 2만 원, B그룹은 3만 원, C그룹은 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되, 캠페인 예산이 8만 원이기 때문에 각자 이 한도 내에서 최대 금액이 8만 원까지 밖에 소진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캠페인 예산을 걸어 놓으시는 경우에는 그룹이 너무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캠페인 예산으로 묶어 놓으면서 특정 그룹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특정 그룹에만 예산을 걸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걸어 놓으시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둘 다 제한 없음으로 설정하셨을 경우에 갑자기 검색량이 많아지는 검색어를 내가 가지고 있었을 경우 비즈머니가 몽땅 소진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진행하실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최대한 안전하게 하루 예산을 설정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캠페인에서는 예산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예산 기준으로 10만 원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기본 예산 같은 경우에는 70원부터 시작되고 하루 예산은 50원에서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70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하루 예산을 잘못 눌러서 50원으로 등록했을 때는 내 캠페인 그룹 예산보다 클릭당 CPC, 즉 기본 입찰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광고 노출 자체가 안 될 수 있으니 기본 입찰가보다는 예산을 높게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고급 옵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급 옵션이 캠페인보다 조금 다채로운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매체입니다. 매체는 광고를 노출할 매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흔히 많이 하시는 것이 PC 모바일, 그리고 세부 매체 유형에는 검색 지면에 네이버 및 검색 및 포털, 파트너 매체,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는 네이버 매체, 파트너 매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노출하고 싶은 지면이 적다라고 하시면 노출하려고 하는 매체를 개별로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제외할 게 몇 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거나 난 PC만 노출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팁은 아니지만 저는 보통 파트너 매체는 다 제외하는 편이고요. 검색 매체 위주로 노출을 시키는 편인데 보시면 좀 길게 보시면 이렇게 줌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 포털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C는 추천 및 콘텐츠 지면, 검색 지면은 네이버 검색 포털로 들어가고 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검색 지면,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검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 검색만 노출시키고 싶어 라고 설정을 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을 별도로 제외해주지 않으시면 일부 내가 원치 않은 네이버 외 지면에도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면들이 조금 다양하고 최근에 좀 뜨는 지면이라고 하면 쇼핑 지면 중에 하나인데 플러스 스토어 지면 같은 경우가 쇼핑 검색 광고주분들한테는 그 지면만 별도로 아니 그 지면하고 통합 검색 지면이 좀 노출됐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통합 검색 지면과 검색 지면이라는 게 있는데 간혹 광고주분들 중에서 통합 검색 지면을 제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외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당장 검색하였을 때 파워링크 더보기 이후에 노출되게 설정하시는 거라 통합 검색 같은 경우를 제외하겠다라고 설정하시면 전체 노출 검색 화면에는 다이렉트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좀 상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C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노출시키고 주문 노출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면 보통은 네이버 검색 지면에만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메인 지면 말고도 컨텐츠 지면에 노출시키고 싶어 하지만 입찰가가 너무 높은 건 원치 않아 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별도로 전용 입찰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나 무조건 70원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70원으로 노출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색 광고 자체가 비딩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별도의 추천 및 콘텐츠 지면에 전용 입찰가를 설정하지 않았거나 높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저희 광고 노출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지면에는. 그리고 다음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그룹이 너무 많거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캠페인을 나누는 거에는 무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만 PC 모바일은 다 노출시키고 싶으신 경우나 혹은 PC랑 모바일 둘 다 동등하게 노출이 되고 입찰가가 큰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어디를 100으로 적용을 할 건지에 따라서 입찰가 기준으로 입찰가가 70원이면 내가 PC에 120%면 그거에 대한 120%만큼 과금 더 할 거야. 혹은 50%로 낮추면 이 금액보다 50%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거야. 라고 임의로 설정해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확장 검색 애드부스트 편입니다. 이거는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지면이고요. 베타에서 풀린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확장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확장 검색 비율을 어떻게 쓸 건지를 보시면 되고 나 확장 검색 필요 없어. 무조건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만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일치 검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소재 노출 방식으로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이 있습니다. 소재는 총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한데요. 성과 기반 노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우수한 소재가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설정하는 것으로 만약에 A라는 소재를 먼저 설정을 하고 차후에 C, D, E 이런 식으로 소재를 등록하였을 때는 이미 A라는 소재가 성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A라는 소재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동일 비중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고 보시는 것처럼 성과 기반 노출 기능은 소재가 최소 2개 이상 존재해야 동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과 기반으로 설정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무조건 한 소재만 노출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과가 안 좋아도 노출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소재 위주로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동일 비중으로 노출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테스트 그룹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비즈 채널을 생성을 해놓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즈머니가 현재 0원이라서 검수가 안 나는 부분이고
비즈머니 검수는 10,000원 이상 그리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즈채널 검토 후 광고 그룹 내 소재 키워드들이 검수된 뒤 광고가 라이브 되는 부분이라서 광고 세팅하시고 나서 바로 비즈머니 충전을 통해 광고를 검수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광고 소재와 키워드 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그룹까지 생성을 마쳤는데요. 그룹을 생성하시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키워드와 소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제외 검색어 같은 경우와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당장은 필수가 아닌 항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키워드와 소재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검색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를 등록해야 되냐면 내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 잠재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키워드는 총 10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키워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7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월 예상 클릭수 그리고 월 예상 비용이 0원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100개까지 등록 가능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10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면 해당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0개만 등록이 가능하냐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지만 광고 그룹 기준으로 키워드는 1000개, 소재는 5개,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마다 다르겠지만 1개에서 2개. 이거는 확장 소재 기준입니다. 확장 소재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다른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등록하시고 소재를 눌러보시면 소재는 총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반응형 소재와 단일형 소재입니다.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개 제목과 4개의 설명을 통해서 작성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표시 URL과 연결 URL이 있습니다. 표시 URL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 그룹을 생성하였던 당시에 비즈 채널에 입력하였던 그 URL이고 연결 URL 같은 경우에는 해당 소재를 클릭하였을 때 들어가는 URL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즈 채널 같은 경우에는 메인 URL, 연결 URL은 메인 URL을 포함한 서브 URL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co.kr까지는 표시 URL과 연결 URL이 동일해야 되며 실제 광고 시에는 해당 URL로만 노출됩니다. 그래서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생성형 AI가 제 키워드를 이미 등록해놨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좀 개수를 다 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합을 최대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빈칸을 채워줄수록 광고 효율을 높이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제목 같은 경우에는 15자, 설명은 45자 내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일형 소재 기준으로 세팅을 해보겠는데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반응형 소재와 단일형 소재의 성과의 차이가 클까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반응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SS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합일 때 성과가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좀 단일형 소재를 쓰는 것을 선호하는데 좀 내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싶다. 단일형 소재는 해당 광고 그룹에 5개까지밖에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5개 이상 사용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반응형 소재를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제목이 15개, 설명이 4개이기 때문에 최소 이만큼의 조합 경우의 수에 맞춘 소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소재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반응형 소재, 난 명확한 소재 구성을 희망한다 라고 하시면 단일형 소재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 삽입을 보실 수가 있는데 키워드 삽입 같은 경우에는 대체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맡아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15글자 딱 맞추시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제가 대체 키워드를 설정해 놓았지만
동일하게 노출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광고 대행, 네이버 광고 대행 7글자 내에서는 내가 등록된 키워드가 7글자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되어서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 광고 대행보다 글자 수가 낮은 마케팅 대행, 메타 광고 대행, 광고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네이버 광고 대행이 아니라 AMPM 광고 대행, 그리고 AMPM 마케팅 대행, 이런 식으로 대체되어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재를 해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별도의 의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필이 필요 없지만, 의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심의필 번호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수 요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문구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이러한 자료에는 최상급 표현이라든지 제가 특정 인물의 좀 초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표권이 있는 경우에는 검수 요청 파일을 보내면서 사전 검수 요청을 진행하시거나, 혹은 이벤트 소재를 구성하셨을 때 이벤트가 오픈하지 않아서 그것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없는 경우에 모컵 파일을 업데이트 통해 사전 선검수가 가능합니다. 저는 별도로 검수 요청할 것은 없기 때문에 아니요,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소재 검토하는 기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거는 비즈 채널이 검수되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비즈 채널이 검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면 무제한으로 검수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대체 키워드가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제가 등록되어 있는 키워드와 매칭이 되어서 변경이 되고, 이러한 매칭된 키워드는 검색 시 볼드 처리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이버 광고 볼드 처리되어서 해당 검색어가 더 잘 보이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와 소재만 세팅하시면 기본적으로는 검색 광고를 하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키워드 입찰가 조정을 통해서 순위를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키워드 입찰가 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하신 다음에 별도로 입찰가를 클릭하신 다음 10원 단위로 설정하여 지정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고 대행 키워드의 입찰가가 변경되었고, 광고 클릭 발생 시 최대 1331원으로 광고되게 됩니다. 해당 조건은 입찰 가중치 100%인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설정을 150%, 170%라고 하셨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 과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현재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VAT 미포함, 화면에 보시는 입찰가는 VAT 포함이기 때문에 최대 VAT 포함 금액으로 광고비는 소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입찰가를 조정했을 때 명확하게 내가 입찰가가 얼마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선택하시면 입찰가 변경, 클릭, 그리고 일괄 변경을 누르시면 선택한 키워드의 입찰가를 내가 원하는 금액으로 설정해서 한 번에 변경하시거나, 기본 입찰가를 변경하시거나, 혹은 퍼센테이지 증액, 퍼센테이지 감액, 앤드 원 금액 단위로 증감액이 가능하고, 다음은 이러한 최소 노출 입찰가 혹은 특정 순위로 변경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C 같은 경우에는 최소 노출, 중간 입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1위부터 10위, 1위부터 5위와 같은 입찰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였을 때 입찰가를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 예시를 보실 수가 있어서 현재 어느 정도 입찰가를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구나를 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지만, 평균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입찰가와는 좀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반영 후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변경 후 15분 정도 반영 타임이 걸릴 수가 있어서 살짝 변경해 놓으시고 잠깐 여유 가지시고 확인하시면서 입찰가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입찰가 조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확장 소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키워드와 소재만 있으면 광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고들 중에서도 저의 광고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 소재에는 웹사이트 정보, 쇼핑 정보, 전화번호, 네이버 예약, 계산,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 서브링크, 파워링크 이미지, 이미지형 서브링크, 플레이스 정보, 홍보 영상, 블로그 리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웹사이트 정보입니다. 웹사이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 정보를 동의하신 분들만 사용이 가능하시고 별도로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나 시스템이 자동으로 저희의 광고를 긁어와서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확장 소재 형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조금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오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별도로 좀 내가 원하는 노출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이트에 등록된 데이터를 직접 수정하여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반영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세팅해서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를 확인한 뒤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게 좀 반영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일정에 맞춰서 원하시는 화면을 노출시키실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등록해보고 어떤 식으로 노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해당 웹사이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확장 소재는 아니라서 최근에 조금씩 많이 사용하는 지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핑 정보입니다. 쇼핑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쇼핑몰형의 쇼핑과 연동된 URL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쇼핑 정보 확장 소재로 추가할 URL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광고주들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준으로 눌렀을 때 전화로 연결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장 소재가 광고 성과 향상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광고 노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해당 확장 소재를 많이 클릭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설정을 해놓으시더라도 광고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예약입니다. 네이버 예약은 별도의 예약을 쓰시는 분들만 활용이 가능하고 이 부분도 동일하게 성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확장 소재가 성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출이 안 되거나 웹사이트 정보처럼 이렇게 밑에 노출되고 이미지형 서브링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위치하는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더 성과 좋은 친구들만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개 등록하시더라도 노출이 안 되는 확장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목이나 추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재에서 활용하셨던 15자, 45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재에서 다 쓰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확장 소재에서 더 연장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1개에서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는 확장 소재들이 있는데 이 중 추가 제목과 추가 설명 같은 경우에는 2개까지 등록 가능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노출 위치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총 2개의 위치에서 순서대로 좀 기차놀이처럼 노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무조건 나는 메인 제목 옆에 중간에 노출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별도로 설정하시거나 상관없어 라고 하시면 모든 위치에 랜덤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저희 소재에서 쓰는 문구, 여기서부터 이렇게 2가지는 추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을 기점으로 각각의 제목이 소분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설명도 해당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노출 요일이나 시간대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 소재를 활용하실 때 가장 좋은 팁은 특정 이벤트가 있으실 경우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홍보 문구를 통해서 별도의 이벤트를 설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노출되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가 제목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노출이 되는 거라서 좀 잘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설명을 기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서 차라리 이 제목과 소재 사이에 별도의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홍보 문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 번씩 눌러보시면 이게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서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에 이미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서브링크는 이렇게 이미지가 없이 설정이 되고 이미지형 서브링크는 보시는 것처럼 클릭하실 수 있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적재적소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보시면 10등까지 설정하셨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10개 기준으로 저희가 하위 3등을 제외하고는 다 이미지가 보이는데, 분명히 이 밑 광고 하시는 분들도 이미지는 다 등록을 해놓고 더 다양하게 세팅을 해놓으시지만 실제 더보기 이전에서는 일정 순위까지만 확장 소재를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소재는 다양하게 등록을 해도 돼? 나 왜 노출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순위가 좀 낮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순위를 조금씩 높여보시거나, 혹은 확장 소재가 노출 제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확장 소재도 보시는 것처럼 좀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서 내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면서, 이게 노출 제한이네? 라고 보이시면 광고가 노출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순위랑 상관이 없고, 노출 가능이라고 떴는데도 노출이 안 된다고 하시면 내가 광고 요일이나 기간을 설정해 놓은 건 아닌지, 모든 노출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성과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해서 노출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순위가 너무 뒤로 낮춰져 있어서 더보기 이전에서는 내 확장 소재들이 명확하게 노출이 안 되거나 인 상황일 수 있으니, 조금 다양한 상황에서 좀 넓게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나 세팅했는데 광고 노출이 안 돼요, 혹은 나 확장 소재 왜 안 보여? 라고 하신 경우에는 문의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다 등록한다고 해서 다 노출되는 건 아니고, 기여도에 따라서 노출되는 부분들이 좀 위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세팅해보시고 노출이 안 되실 경우나, 혹은 이게 무조건 노출돼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떤 확장 소재를 오프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겟팅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키워드 소재를 추가하였고 확장 소재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겟팅 탭입니다. 타겟팅 탭을 클릭하시면 요일, 시간대, 지역, 성별, 연령대, 이용자 세그먼트에 대해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용자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 시간대입니다. 요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요일 모든 시간대로 되어 있으나, 이런 식으로 별도로 노출 및 요일 시간대 설정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였을 때 파란색 화면으로 볼드 쳐져 있는 부분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여서 내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입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디폴트인 모든 지역, 그리고 광고 노출 제외 지역 설정, 마지막으로 광고 노출 지역 설정입니다. 3가지 노출 방식 중에 한 가지만 설정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관심 지역 기준으로 노출되거나 노출이 제외되고, 경우에 따라 노출을 제외한 지역에도 광고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 형태로도 세팅이 가능하시고 동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노출 제외 지역으로 설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제외한 지역을 설정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노출 지역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 이름이나 반경 기준으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팅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찰 가중치를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부산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키워드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부산 입찰 가중치를 100에서 150%, 160%, 170% 혹은 마이너스 치면 50, 60, 70으로 낮출 수도 있는데, 기본 제 키워드 입찰가 기준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일전에 세팅하였을 때 보시는 것처럼 PC와 모바일 영역 입찰 가중치도 별도로 설정해 놓으셨다면, 이 가중치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 입찰 클릭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입찰 가중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트래픽이 증가하는 시간대다, 감소하는 시간대다를 보시면서 이때는 노출 안 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찰 가중치를 통해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입니다. 성별은 남성, 여성 알 수 없음이고, 남성, 여성으로만 타겟팅 하시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안 하시는 분들은
혹은 성별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알 수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서 알 수 없음을 제외할 경우에는 생각보다 노출이나 반응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연령대입니다. 연령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성별 연령대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노출 제외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연령은 왜 선택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특정 연령대만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특정 성별이 좋아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현재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시키기엔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거나 예산이 그것보다는 좀 세이브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옵션입니다. 또한 14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광고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 14세 미만은 맞춤형 광고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만 14세 미만도 충분히 우리 소비층이다 일 경우에는 연령대를 모든 연령대 노출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농구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관심사가 농구에 관심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관심사를 농구로 설정해 놓은 사람들한테 주로 노출시키겠다. 혹은 이러한 관심사의 입찰 가중치를 기본 입찰가 가중치보다 높게 설정하겠다. 왜냐면 그분들은 나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으니까 라는 그 흐름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다만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베타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인 상황은 아니고 이러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해당 세그먼트대로 입찰 가중치대로 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그먼트 설정하신 다음에 이런 전환수나 전환율 확인하시면서 성과가 있구나 세그먼트를 더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행동을 통해 광고 효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 운영에 가장 중요한 전환 추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세팅하게 되다 보면은 광고 그룹단에서 전환 추적을 할 것인지, 캠페인단에서 전환 추적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광고 운영에 있어서는 전환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전환수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를 주로 사용하시는 DB 업종이나 쇼핑몰을 주로 운영하시는 이커머스 광고주 분들이나 둘 다 모두 중요하게 생기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수 같은 경우에는 파워 컨텐츠 캠페인과 플레이스 캠페인에서는 제공되지 않으며 내가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전환 추적을 설정하시는 것을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전환 추적 같은 경우에는 광고 계정 도구에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누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 로그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고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이버 측에서 대행 설치해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부분에 부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사용하면 광고를 통해 발생한 전환수와 전환 매출액이 광고 보고서에 표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단순히 서비스 신청 가능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연동되어 서비스 사용 현황 전체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보통 전환 추적 기간에는 설치하자마자 30일 혹은 15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7일 이내로 좀 줄이셔서 간접 전환에 대한 데이터를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설치 완료 그리고 설치 중, 진행 중, 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 중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내가 나 이거 관련된 메일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크립트 설치 업체의 번호가 같이 뜨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설치 메일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유형에서 웹사이트와 쇼핑몰 기준으로 스마트 스토어 광고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등록이 되고 카페24 같은 프랜차이즈형 호스팅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운영자, 부운영자, 비밀번호 아이디만 기입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 내가 독립몰이다 라고 하시면 FTP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한번 광고 운영 전에는 무조건 이 부분을 세팅하고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URL, 즉 비즈 채널이 검수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해지 가능 사이트 혹은 서비스 신청 가능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사이트는 모두 등록하셔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한 전환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